8강 구조론은 새로운 언어다. 새로운 언어 구조론. 새로운 언어다. 이 말은 구조론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언어는 낡은 언어다. 이런 얘기죠. 구조론에서 깨달음을 계속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언어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귀납적 언어에서 연역적 언어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걸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귀납적 사유를 하고 있어. 연역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질, 입자, 힘, 운동량에 따라서 개괄적으로 한번 훑었는데 이 세상은 사건이다. 사건은 방향이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게 하는 것은 문명이다. 문명. 문명 좋죠. 최근에 그 박소연인가 하는 사람이 케어라고 옛날에 동사실, 동물사랑 어쩌고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 양반이 개를 안락사해서 문제됐는데 그 사람은 개를 죽이는데 아무 이 부담감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개를 아마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것은 자기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를 식용견을 그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걸 보면 불쌍하고 막 그러잖아요. 차라리 죽으면 안락사되면 편안하잖아. 안락사 시켜버려요. 마음이 편안해. 불쌍한 동물을 보면 막 불쌍하고 안락사돼서 사라진 동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좀 우리는 수준 높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외계인이 지구인을 딱 보면 70억 군뱅이처럼 벌레처럼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싹 죽여줄까? 70억을 그냥 싹 제거해줄까? 그러면 지구가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을 할 때 외계인이 지구인 불쌍해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편안해. 그래서 히틀러도 학살을 한 거죠. 꼭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도 충분히 그런 식의 감상주의에 빠지면 잘못된 오판을 할 수 있어요. 동물이 불쌍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물이 불쌍해 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말로 그런 사람을 믿지 않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문명이 뭐냐? 네트워크예요. 어떤 한 사람이 머리가 좋다 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을 사랑한다고 치고 동물과 인간이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기 때문에 동물의 행동에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인간은 뇌가 있는데 이 뇌들이 연결돼서 인류 전체의 70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진 70억 개의 컴퓨터가 연결된 병렬형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져 있다. 그것이 문명이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안에서 인간다워진다. 그런 얘기죠. 사회도 하나의 인격체예요. 다시 말해서 회사를 법인이라고 하는데 법 인격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회도 사회 인격체야. 그래서 사회는 뇌가 없는 게 아니고 사회에도 공론이 있고 여론이 있고 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어라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과연 언어가 있을까? 물론 있죠. 근데 이 언어가 과연 좋은 언어일까? 좋지 않은 언어예요. 언어가 없으면 소통을 못하고 소통을 못하면 문명이 없고 문명이 없으면 그게 바로 야만인 거예요. 요즘 이제 좀 배운 사람들은 야만을 비난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자기가 교양을 과시하기 위한 얘기고 이런 관점에서는 문명과 야만을 우리가 충분히 사유해야 됩니다. 야만은 가치가 없다. 야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문명만이 가치 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문명인이 될 수 있다. 언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언어에는 한국어도 있고 숫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새로운 언어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구조론이다. 새로운 언어는 구조론. 구조론이 새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구조론을 사용하는 문법을 배워야 돼요. 문법을 안 배우고 그냥 단어만 빼먹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구조론의 단어로 빼먹고 그냥 기존의 언어로 낡은 언어로 사유를 하겠다는 잘못된 태도를 고쳐나가야 된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죠. 부족민은 세움을 못하는데 하나 둘은 있는데 셋이 없어요. 하나는 그냥 뭐가 있는 게 하나고 둘은 대칭되는 거예요. 짝이 있다는 거죠. 셋은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구조는 3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아마존 부족민이 10가지밖에 못 센다. 이 말은 거짓말. 10가지 세면 열에다 하나를 더 하면 그게 또 열 안 하고 10가지 세면 그걸 반복하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또 반복하면 30이 되고 10가지 셀 수 있다면 100가지도 셀 수 있고 1000가지, 10,000가지,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고 셋을 세면 그 순간 그 10가지 100% 간다고 봅니다. 우리말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영어 원투설이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다섯은 둘셋이에요. 이건 쉽게 알 수 있겠죠. 여섯은 셋셋이라는 거예요. 넷은 하나 셋이에요. 그 H가 떨어져 나가고 넷이 되는데 이 중량은 씨앗이 다 붙어 있어요. 여기서 씨앗이 온 거죠. 그럼 일곱은 뭐냐? 일곱은 다시 열에서 뺍니다. 열에서 일곱, 여덟, 아홉. 보면 비읍이 다 붙어 있는데 그 비읍이 뺀다는 뜻이에요. 열에서 하나 빼면 아홉이고 둘 빼면 여덟이고 셋 빼면 일곱인데 영어에도 그 흔적이 일부 남아있어요. 11번 같은 게 열에서 하나 뺐다는 거예요. 근데 12에서 하나를 뺀 거죠. 왜냐면 원래 열이라는 게 12를 뜻하는 단어예요. 숫자가 이게 3진법, 4진법 막 섞여서 뜻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홉은 원래 옛날은 아호배였어요. 아홉이 아니고 아호배, 8배, 7배, 이렇게 배는 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에서 하나를 뺀다, 둘을 뺀다, 셋을 뺀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 열에서 하나 빼고 둘 빼고 셋 빼고 이게 이제 옛날 사람의 세법이라는 거죠. 열은 이 손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근데 6가지는 셋 이렇게 3에서 이 3을 2번 반복한 것이 6이다. 이렇게 우리말 수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을 발견한 순간 10가지 바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명과 야만의 차이는 2와 3에 있는 거예요. 2는 뭐냐? 대칭이죠. 밝음과 어둠, 진보와 보수, 위와 아래, 귀족과 평민, 강자와 약자, 높음과 낮음 이런 식으로 대칭되는 건 2인데 우리 현대인의 사유가 2에 붙잡혀 있다는 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아직 인간들은 2밖에 몰라. 3을 아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생각을 하려면 다 대칭적 사유를 해요.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타자화하면 안 된다. 대상화하면 안 된다. 자기소개하지 마라. 이게 2에 붙잡힌 대칭 사고예요. 이게 대칭이라고. 2에 붙잡혀 있는 거야. 3으로 나가지 못해, 3으로. 참. 타자와 뭐 자기소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짜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짜장면이 싫어. 나는 짜장면이 좋아. 나와 짜장면을 대칭시키는 거. 이게 벌써 아웃이야. 그렇게 하면 벌써 구조론적 사유가 안 되고, 새로운 언어, 구조론이 안 되고, 낡은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망해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게를 좋아해. 너도 게혀? 게혀? 게고기 먹느냐? 이 말이죠. 이거에서 내가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지, 이거? 게혀? 그래서, 나는 게를 좋아한다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개고기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체고 상대방은 대상인데 그 분리하면 대상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타자화, 그게 바로 자기소개. 대부분 사람들 제가 봤을 때 그게 99%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은 왜냐하면 공식이 있어, 규칙이 있어. 학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난 대로 떠드는 게 아니고 어떤 규칙에 맞춰서 사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대상화, 타자화, 자기소개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 특히 이제 약간 마초적인 남자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 여성을 사랑해. 그리고 그 말은 여성 비하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는 우월한 존재고 여성은 낮은 존재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관점에서 대상화하는 관점에서 자기는 여성이 아니라는 전제로 난 남자고 넌 여자고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예를 들면 일본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면 중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 타자화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 자기는 거기서 분리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외부의 관측자인 거예요. 대상이
여기에 있고 상대방을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생각하는 그게 바로 2라는 거죠. 3으로 나가야 돼. 3으로 나가려면 도구가 있어야 돼. 도구가 이 둘을 연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조론이다. 그래서 구조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딱 5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수학자는 수학이 있기 때문에 공식이 있기 때문에 대상화를 극복할 수 있고 의사들은 청진기가 있기 때문에 극복하고 무사들은 총이 있기 때문에 축구 선수는 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구가 있어요. 지식인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타자화나 대상화 자기소개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지식인이나 비지식인이나 거의 비슷하지 싶지만 실제로 좀 깊이 들어가면 지식인과 비지식인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안 날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지식인 또 교회 같은 데 데려다 놓으면 갑자기 막 바보가 돼서 갑자기 완전히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게 돼요. 지식인이 대학교 같은 그 지식인의 공간에 있을 때 지식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식인에게 수준 높은 칼럼을 써봐라 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갑자기 퇴행을 해서 이런 이분법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지식인 지식 안에서만 밥값을 하는 거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면 예술가들도 그렇고 어느 순간 퇴행해서 바보가 되어서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언제라도 그 대상화, 타자화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지식인의 자유를 할 수가 있다. 도구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어떤 대상을, 관측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나는 한국인이다, 난 남자다, 나는 젊은이다 이런 데 맞추어서 생각 안 한다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자기가 여성이라면 난 페미니스트 여성이니까 대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젊은이라면 난 노인들에게 대항을 해야 되겠다. 내가 흑인이라면 백인에게 대항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상대방을 말로 반박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런 잘못된 생각의 함정에 항상 빠지게 된다. 제가 이제 이걸 이 길치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대화를 해보고 느낀 게 진짜 길을 못 찾는 사람이 있어. 머릿속에 지도를 딱 띄우고 다시 말해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도구. 그래서 운전을 해서 시골로 가려면 어느 톨게이트를 신갈에서 빠져나가서 호법에서 방향 꺾어서 이렇게 지도가 쫙 그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그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방향 감각을 동서남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눈에 띄는 시각적 표지로 판단한다고. 예를 들어 큰 빌딩이라든가 뭐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지도가 없는 거야. 저는 이제 머릿속에 지도로만 판단하고 시각적 표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이제 가끔 길을 잃어버리는데 저는 너무 시각적 정보가 없어요. 제 스마트폰 배경화면이 뭔지도 몰라. 까먹었어. 저는 시각적 표지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시각적 표지를 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조론이고 그것이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이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안철수라면 문재인을 툭툭 건드려보고 문재인이 이렇게 반응하면 그게 난 반댈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A라고 하면 난 B, 며느리가 짜장면 하면 난 짬뽕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그걸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고 지식인이라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식인은 이 도구를 가지고 사유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른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비지식인은 거의 대부분 3분만 대화해보면 알 수 있지만 상대방의 대화에서 뭔가 약점을 찾아서 급소를 찾아서 공격하려고 해요. 대화해보면 비지식인은 금방 드러난다는 거죠. 방향 감각으로 판단했는데 그 방향 감각이 뭐냐? 대표적인 전체화 부분이라.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 앞과 뒤, 머리와 꼬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면 보편과 특수라고 할 수 있죠.
진보와 보수가 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가. 선과학이 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가. 전체가 옳고 부분이 틀린 거예요. 전체에는 에너지가 있고 부분은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있는 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으면 맞고 에너지가 없으면 틀렸다는 거죠. 이걸 보고 1초 만에 판단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쟤는 에너지가 있어. 맞아. 쟤는 에너지가 없어. 틀렸어. 노무현과 안철수가 딱 있다면 딱 보고 노무현은 에너지가 있어. 안철수는 에너지가 없어. 이걸 쉽게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내용 들어보고 정책 그쪽 하는 다 개소리예요. 보편과 특수도 중요한 건데 특수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보편이 무조건 맞는 거야.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을 하다 보면 좀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 진보에도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고 보수에도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다. 자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특수성이에요. 보편성은 뭐냐면 진보 전체와 보수 전체를 비교하는 거예요. 보수 중에도 좋은 사람이 없어. 안 쳐줘. 보수 중에 한 명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반대로 진보는 한 명이 맞으면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는 홍준표가 틀렸기 때문에 다 틀린 거고 진보는 노무현이 맞기 때문에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편성이라는 거죠. 그게 전체를 생각하고 반대로 진보에도 틀린 게 있다, 보수에도 맞는 게 있다 이런 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좀 수학 문제라고 치고 51 더하기 49는 얼마냐? 100이라고 써야 되는데 99라고 써놓고 이거 거의 99% 맞았네. 이 동그라미 아니면 반점 세모라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동그라미 하면 X지. 세모 점수 없어요. 그러니까 99% 맞았으니까 대충 그 반올림해서 100 쳐줘, 100점 줘, 막 이런 거 떼쓰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판단에 착오하는 게 언어의 혼란을, 사실의 혼란을 착각해요. 그러니까 언어의 혼란이냐, 사실의 혼란이냐. 예를 들면 이 진보에도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보수에도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이런 것은 대부분 언어의 문제입니다. 사실로 보면 진보는 무조건 옳고 보수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어는 맥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맥락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 기준이 정해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옳고 그름 해서 사람들이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개소를 하는 게 대도 않은 헛소리를 막 짓거리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언어의 문제를 사실의 문제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손혜원 사건이 있었는데 손혜원 의원이 제가 봤을 때 그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선의를 가지고 자기 딴에는 목포 구시가지를 살려보겠다고 한 거예요. 거기 가보면 알죠. 거기 땅값이 굉장히 싼데 그렇게 땅값이 사도 될 정도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꿀이네. 여기 대단하다. 여기 땅값이 훨씬 더 오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황폐해졌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좋은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거기 예술가촌을 만든다거나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20년 전부터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포에 거기 유달산 자락에 5번 이상 가봤는데 아니면 제가 거기 5번 뭐하러 갔겠어요. 그게 뭔가 마음에 끌리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수 오동도도 좀 끌리지만 그 여수에도 보면 그 바다를 건너는 해상 케이블카 놓고 좀 떴잖아요. 그분 이 담벼락에 색칠을 잘 해놨어요. 해상 케이블카에서 보면 동네 담벼락을 칼라로 딱 만들어놨다고. 근데 유달산이 더 멋져요. 여수도 해상 케이블카 때문에 떴지만 유달산에도 또 그런 지형이 있다고. 지금도 이제 거기 보면 케이블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언제 공사 끝나나 하고 몇 번 내려가 봤는데 아직 내년 4월에 올 4월이네. 4월에 개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그 오얏밭에서 오얏이 자두죠. 자두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 오해받을 짓이야. 조중동이 딱 보면 요거 딱 끌렸네 하고 신났어. 근데 원래 부동산 투기는 땅값 비싼 데서 5억짜리를 사서 10억에 파는 게 투기지 그 8천만 원짜리를 1억에 판다. 이건 부동산 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손혜원 의원이
선의로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국회의원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건 개념이 없는 거야. 전쟁터에서 빨간벗고 뛰어대는 짓이야. 그건 나 죽이라 하는 얘기지. 왜냐면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죽이려고 총을 딱 겨누고 필미만 잡으려고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있는데 표적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 미친 짓이에요. 이건 완전히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건 자질 부족이라고. 동네 아줌마나 하는 얘기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최순실도 나도 좋은 뜻으로 했지. 나도 우리나라 승마붐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우리나라 원래 몽고 시대부터 말 타고 다녔잖아. 우리나라 한국 앞으로 말로 한번 밀어보자고 나도 좋은 뜻으로 내 딸 유라를 IOC 위원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대한민국을 했어. 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우긴다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아까 얘기했지. 언어로 보면 이게 선과 악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나 사실로 보면 이건 악이야. 손혜원이 잘못한 거예요. 100% 잘못한 거야. 사실로 보면 손혜원은 무조건 잘못한 거야, 이거는. 사실로 생각해야지, 언어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혼란에 빠져서, 손혜원이 의도는 좋았어. 뜻은 좋았는데, 근데 뜻은 좋은 게 봐, 최순실이라고. 박근혜도 뜻이 좋았어. 박근혜도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최태민, 유령이 말해줬다고, 최태민 귀신이 와서, 박근혜야, 네가 대한민국을 살려라! 해서 대통령이 출마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언어로 보면 안 되고 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로 보면 에너지의 총량으로 보는 건데 에너지로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는 국민들의 위험한 아픈 구석을 손혜원이 찔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국민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 상처가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모르고 거기를 쿡 찔러버린 거야. 국민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라고. 국민들은 모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상처가 하나씩 갔으면 부동산. 근데 손혜원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찔러버린 거죠. 물론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거는 무면허 돌팔이 이상하나 한 짓이고 제대로 된 의사라면 그런 아무데나 주사기로 팍팍 찔러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동맥을 찔러버리면 안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언어의 오류를 사실의 오류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론 언어, 새로운 언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연역적 사고를 익혀야 된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